여러분, 한바이오 기업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2025년 5월에 체결한 계약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약 6천억 원. 그것도 단 하나의 신약 후보 물질을 미국 제약사에 기술 이전한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6천억 원 중에서 109억 원은 이미 통장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나머지 5,843억 원은요. 신약이 임상을 통과하고 시장에서 팔릴 때마다 단계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매출의 4%를 로열티로 평생 받습니다. 대체 이 회사가 개발한 게 뭐길래 미국 제약사가 6천억 원을 주고 사갔을까요? 오늘은 한국 바이오업계 역대 최대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 뒤에 숨겨진 한 중소바이오 기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돈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계약 총액은 약 5,953억 원입니다. 이 금액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선급금 109억 원. 계약이 체결되면 30일 이내에 무조건 받는 돈이에요. 이 회사는 2025년 5월에 계약을 맺었고 8월경 이 선급금이 실제로 입금되면서 실적에 반영됐습니다. 109억 원 작은 돈 아니죠? 중소바이오 기업에게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두 번째, 마일스톤 5,843억 원. 이건 조건부예요. 신약이 임상을 통과하고 시장에서 특정 판매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단계적으로 받습니다. 임상 이상 통과하면 몇백억, 3상 통과하면 또 몇백억, 판매 1억 달러 돌파하면 또 몇백억. 이런 식으로 누적 판매 마일스톤을 달성할 때마다 돈이 들어오는 구조죠. 세 번째, 로열티 매출의 4%. 신약이 상업화에 성공해서 팔릴 때마다 순매출액의 4%를 평생 받습니다. 만약 이 신약이 연간 1조 원어치 팔린다. 그럼 매년 400억 원씩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이오 기업의 꿈이죠. 그럼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대체 뭘 개발했길래 미국 제약사가 6천억을 줬어? 이 회사가 개발한 건 MP-201이라는 펩타이드 기반 신약 후보 물질입니다. 적응증은 섬유증 치료제예요. 섬유증이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장기나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병입니다. 대표적으로 특발성 폐섬유증 IPF이 있는데 폐가 점점 딱딱해지면서 숨쉬기가 어려워지는 병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환자가 수십만 명이고 치료제 시장 규모만 해도 수조 원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 치료제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있어도 효과가 제한적이고 부작용도 많고 근본적인 치료보다는 진행을 늦추는 정도죠. 그럼 이 회사의 MP-201은 뭐가 다를까요? 기존 치료제는 섬유화 진행을 막는 데 집중했습니다.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하자는 거죠. 그런데 MP-201은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손상된 조직세포의 재생을 촉진해서 섬유화 자체를 치료합니다. 이미 망가진 조직을 다시 살려보자는 겁니다. 이게 왜 혁신적이냐? 기존 치료제는 병의 진행만 늦출 뿐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MP-201은 실제로 조직 재생을 돕기 때문에 환자가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적용 범위가 엄청 넓다는 겁니다. 폐섬유증뿐만 아니라 신장섬유증, 폐동맥 고혈압, 염증성 장질환 등 다양한 섬유화 질환에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의 기술로 여러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 이건 제약사 입장에서는 대박이죠. 그럼 이 신약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을까요? 호주에서 임상 1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임상 1상이 뭐냐? 안전성을 확인하는 단계예요. 이 약 먹어도 사람한테 해롭지 않나? 확인하는 거죠. 여기를 통과했다는 건 최소한 안전하다는 게 입증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임상 2상을 준비 중이에요. 2상은 뭐냐? 효능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실제로 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나? 확인하는 거죠. 여기가 중요해요. 2상만 통과하면 마일스톤 금액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3상까지 통과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가서 팔릴 준비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쯤에서 의문이 생기죠. 이렇게 좋은 기술이면 왜 이 회사가 직접 개발하지 않고 팔았어? 좋은 질문입니다. 바이오 신약 개발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요. 임상 1상, 2상, 3상 거쳐서 FDA 승인받고 생산 설비 갖추고 전 세계에 마케팅하고 이 과정에서 수천억 원, 심지어 조 단위 자금이 필요합니다. 중소바이오 기업이 혼자서 감당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기술 이전을 선택한 겁니다. 미국 제약사는 자본도 있고 글로벌 네트워크도 있고 FDA 승인 노하우도 있죠. 이 회사는 기술만 넘기고 선급금과 마일스톤, 로열티를 받으면서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은 챙기는 거예요. 윈윈 전략이죠. 그리고 미국 제약사 입장에서도 좋은 딜입니다. 이미 임상 1상까지 통과한 검증된 기술을 자기들이 처음부터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자, 다시 돈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이 회사는 이미 109억 원을 받았습니다. 2025년 8월에 실적으로 반영됐어요. 중소바이오 기업에게 109억 원이면 당장 숨통이 트이는 금액이죠. 연구개발비도 충당하고 다른 파이프라인도 개발할 수 있고. 그런데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큰 돈은 앞으로 나올 5,843억 원이에요.
임상 이상 통과할 때 수백억, 3상 통과할 때 또 수백억, FDA 승인받을 때 또 몇백억, 판매 1억 달러 돌파할 때, 5억 달러 돌파할 때, 10억 달러 돌파할 때마다 또 몇백억씩. 만약 이 신약이 블록버스터가 된다면 이 회사는 앉아서 수천억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매출의 4% 로열티는 평생 받아요. 이게 바로 바이오 기업이 꿈꾸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럼 시장에서는 이 회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일단 6천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 자체가 한국 바이오 업계에서는 역대급 사건입니다. 보통 수백억 원대 계약도 대박인데 6천억 원은 차원이 다른 수준이거든요. 증권가에서도 주목하고 있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됐죠. 특히 선급금 109억 원이 실제로 실적에 반영되면서 이게 진짜구나라는 확신이 생긴 겁니다. 공시만 나왔다가 계약이 무산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는 돈을 실제로 받았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임상 이상 결과. 이상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첫 번째 마일스톤 금액이 들어오고 회사의 가치는 폭발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반대로 이상에서 실패하면 그때는 마일스톤을 못 받게 되고 회사 입장에서는 타격이 크겠죠. 하지만 최소한 109억 원은 이미 받았으니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이야기는 MP-201로 끝이 아닙니다. 보통 바이오 기업들은 하나의 신약에만 올인하지 않아요.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을 동시에 개발하죠. 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MP201 외에도 다른 신약 후보 물질들을 개발 중이에요. 만약 MP201이 대박나면 이 회사의 다른 파이프라인들도 주목받게 됩니다. 저 회사가 또 뭘 개발하고 있지? 하면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다음 기술 이전도 나올 수 있고요. 바이오 기업의 성장은 이런 식으로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약 6천억 원 규모의 역대급 기술 이전 계약. 그중 109억 원은 이미 통장에 들어왔고 나머지 5,843억 원은 신약이 성공할 때마다 단계적으로 받고 거기에 매출의 4% 로열티를 평생 받는 구조. 섬유증이라는 거대한 시장. 기존 치료제와는 완전히 다른 혁신적인 치료 기전. 임상 1상 통과 이상 준비조. 적응증 확장 가능성까지. 이 모든 것을 갖춘 회사. 바로 나이백 종목 코드 138,610입니다. 물론 바이오는 임상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거예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적어도 이 회사가 개발한 기술의 가치를 미국 제약사가 6천억 원을 주고 인정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임상 이상 결과가 언제 나올지, 그 결과가 어떨지. 앞으로 이 회사의 여정을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투자는 여러분의 판단과 책임이지만 이 이야기는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공유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투자 유의사항 자막. 본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바이오 기업은 임상 결과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